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피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죠. 그녀는 항상 숲을 좋아했으며 숲속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이야기와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피는 숲을 탐험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회색 고양이 미미가 있었죠. 소피와 미미는 함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숲속에 들어서자 두 친구는 다양한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나무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소피는 숲속 깊이 더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상한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반지는 고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소피는 거기에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끼는 순간 눈부신 빛과 함께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힘이 깨어난 것이었죠. 반지가 소피를 안내하듯 보이지 않던 길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나무들은 소피에게 수천 년의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한 숲속에서 소피는 마법의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나무 요정, 춤추는 불꽃 그리고 빛나는 나비들은 소피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그 중에서도 특히 숲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커다란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피에게 이 숲의 비밀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강력한 마법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마법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된다고 하였습니다. 소피는 반지를 통해 마법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숲의 여러 생명체들과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마법의 비밀들을 알아가며 숲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녀는 숲의 치유자이자 친구로서의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는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숲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숲을 보호하고 숲에 살고 있는 신비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소피의 진실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에 결국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보호하기로 결정했고 숲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마법의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소피는 미미와 함께 숲 가장자리에서 그녀와 숲이 함께한 모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면서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마을에서 저명한 식물학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새로운 식물을 찾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마법의 정원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그 정원은 모든 식물과 꽃이 만개하는 신비로운 곳이었으며 그곳에 공기는 사람들에게 젊음을 되찾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로이의 아버지는 그 정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로이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오래된 지도를 보관하거라.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이 지도를 따라 그 정원을 찾아가 보거라. 로이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로이는 아버지의 지도를 펴보았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그는 아버지가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정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지도를 따라 메마른 길을 지나고 어두운 숲을 지나며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로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전설 속에 묘사된 마법의 정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의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눈부신 빛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들과 기이한 식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정원의 중심에는 크고 웅장한 나무가 있었고 나무의 잎과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그 나무 아래에 다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나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 로이야. 나는 이 정원의 수호자란다.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너의 아버지도 말 그대로의 젊음의 비밀을 찾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젊음을 주는 여행을 선택했단다. 로이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택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원에서 얻은 신비한 씨앗 몇 알을 가지고 로이는 마을로 돌아가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여정을 나누며 그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로 루이는 마법의 정원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으로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가 이야기한 진정한 젊음은 바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도울 때 얻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모님 그리고 두 명의 언니와 함께 불행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의 두 언니는 항상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자랑했지만 클레르는 언제나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유명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무도회는 마을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클레르의 언니들은 그날을 위해 최고의 드레스를 준비하며 흥분에 가득 차 있었지만 클레르는 자신이 그 무도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밤 언니들이 준비를 마치고 무도회로 떠난 후 클레르는 홀로 남아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레 눈부신 빛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정 데모였습니다. 요정 데모는 클레르의 선량함과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을 알고 있었죠. 클레르,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단다. 요정 데모는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며 클레르의 낡은 옷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화려한 드레스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드레스에 어울리는 유리 구두까지 선물해 주었죠. 그러나 요정 데모는 중요한 조건을 정했어요. 밤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니 조심해야 한단다. 그 전에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해. 클레르는 요정 데모에게 깊이 감사하며 무도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무도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이들이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어요. 특히 용감하고 잘생긴 왕자님이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그들은 함께 춤을 추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클레르는 시계를 확인하자 12시가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계단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왕자는 그 잃어버린 구두를 통해 자신이 만난 신비로운 소녀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구두에 맞는 여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 구두를 신어본 적 없습니다. 마침내 클레르의 집에 도착한 왕자, 그녀의 언니들 역시 그 구두를 신어보려 했지만 맞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클레르는 용기를 내어 그 유리 구두에 발을 넣었고 그 순간 왕자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소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왕자는 클레르에게 청혼하였고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결국 클레르는 부러웠던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왕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오래도록 기억되었고 클레르는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라라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조용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늘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숲속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신비로운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체는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자만이 숲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의 비밀을 직접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배낭에 물과 음식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더 무성했고 나뭇잎 사이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라라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숲속을 걷는 동안 클라라는 오래된 나무들이 늘어선 좁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놀랍게도 작은 백조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클라라는 백조가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백조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백조를 따라가다 보면 클라라는 마침내 숲의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호수가 있었고 호수의 물은 마치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클라라는 숨을 멈추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숫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구나 소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숲의 신비로운 생명체, 바로 숲의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클라라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숲의 마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숲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대의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요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얻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요정은 클라라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그녀에게 자연을 지키는 수호자의 능력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클라라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숲속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라라의 모험담에 감명을 받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숲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클라라는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숲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클라라와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용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와 모두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